네, 뉴스 정면 승부 3라운드입니다. 앞서 2라운드에 나갔던 금요 시사 퀴즈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해외 순방 중인데요.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리는 여기에 참석해서 세계 경제 성장과 양질의 고용 창출을 논의하기 위해서 이틀 전인 지난 4일 출국했습니다. 바로 여기가 어디일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1번 APEC, 2번 OECD, 3번 G20 정상회의, 4번 G7 정상회의. 정답을 아시는 분은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인데요.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5쌍을 선정해서 뮤지컬 클로저 공연 티켓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퀴즈 관련 문자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8186입니다. 대통령께서 좋은 성과 이루시고 잘 다녀오셨으면 좋겠네요. 9945님입니다. 실업과 불균형 성장 극복을 위해서 창조경제, 경제민주화 꼭 이루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유료 문자인데요.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이고요. 제가 힌트 하나 더 드리면 너무 어려운 질문인 것 같은데요. 주요국 20개국 정상들이 모이는 그런 회의입니다. 네, 지금부터 뉴스 정면 승부 3라운드 문을 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IBK 홍보대사 송혜입니다. IBK 기업은행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거래할 수 있는 은행입니다. 국민 여러분, 기업은행에 예금하면 기업을 살립니다. 그리고 기업이 살아야 일자리가 늘어납니다. 참 좋은 은행, IBK 기업은행. 네, 스포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일건 스포츠의 이은경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이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나라 홍명보호 잠시 뒤에 IT와 평가전을 갖죠. 네, 잠시 후에 이제 오후 8시부터요. 인천 전용구장에서 한국과 IT의 축구대표팀 평가전이 열립니다. 한국이 지난 6월 말에 홍명보 감독이 새로 대표팀 지휘봉 잡았는데요. 사실 그 이후 4경기에서 3무 1패에 그치면서 아직도 첫 승 신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 4경기에서 나온 골이 딱 한 골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한 골 넣었는데 그치는 좀 골가뭄이 이어지고 있어서 이번 경기에서 첫 승 그리고 대량 득점까지 2마리 토끼 다 잡고 팬들의 좀 답답한 속을 좀 뻥 뚫어줄지 좀 기대가 되는 그런 경기입니다. 이번 IT전에는 홍 감독 취임 이후 처음으로 이제 유럽파 주요 선수들이 모두 합류를 했는데요. 오늘 선발 공격진 명단이 조금 전에 나왔습니다. 이 원톱의 지동원 선수 그리고 좌우 날개로 손흥민과 고요한 선수가 출격을 하는데요. 유럽에서 뛰고 있는 이청용, 구자철 또 이제 김보경 이 선수들은 벤치에서 일단 체력을 좀 아낄 것을 보입니다. 골키퍼로도 이 대표팀의 신예인 김순규 선수가 이 페루전에 이어서 다시 한번 선발로 나서게 됐습니다. 홍명보 감독이 어제 열린 공식 기자회견에서요. 이제는 팬들 기대치를 충족시켜줘야 할 때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경기 어떻게 될지 좀 기대되고요. 상대팀 IT는 지금 현재 피파 랭킹 74위 약체라고 볼 수도 있지만요. 얕봐서는 안 될 다크호스입니다. 역습 시 스피드 아주 뛰어나고요. 최근 피파 랭킹 1위 팀인 스페인한테 1대2 한 점 차로 지는 이런 좋은 경기를 했던 팀입니다. 축구대표팀이 오늘 경기 후에요. 이 다음 주 화요일에 전주에서 유럽의 강호 크로아티아와 한 차례 더 평가전을 합니다. 우리 이은경 기자 보실 때 IT와의 경기의 수리가 몇 골 정도를 넣어야 잘했다 이렇게 평가하실까요? 글쎄 어떻게 결과로만 본다기보다요. 이렇게 네. 골 만드는 과정 같은 부분이 네. 좀 매끄럽게 잘 나오고 일단 골이 한 2골 정도는 최소한 좀 나왔으면 좋겠다. 그래야 좀 속이 좀 시원하겠다라는 생각은 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소한 네. 2골 2대0은 돼야 된다. 네. 추신수 선수 소식도 들려주시죠. 예, 메이저리그 신시내티 추신수 선수가요, 3년 만에 20홈런 고지를 밟았습니다. 바로 오늘 열린 세인트루이스와의 홈 경기였고요. 추신수가 1번 타자 겸 중견수로 선발 출장을 해서 3타수 2안타, 1타점, 2득점, 2볼넷. 성적이 굉장히 좋아서 읽어드리기도 굉장히 긴데요. 시즌 48번째 멀티히트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홈런 1개 추가하면서 2010년 이 클리블랜드 소속으로 한 시즌 22개 홈런 친 이후에 3년 만에 시즌 20홈런을 기록을 했습니다.
홈런은 이 4회 세 번째 타석에서 나왔는데요. 4회 1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상대 선발 랜스린의 2구째 146km짜리 직구를 받아쳐서 이 가운데 담장 넘기는 솔로 홈런을 터뜨렸습니다. 추신수 선수가 2005년에 빅리그에 데뷔를 했는데요. 2009년과 2010년에 모두 이 홈런 20개 이상을 기록한 데 이어서 메이저리그 진출 이후 세 번째로 시즌 20호 홈런 기록을 했습니다. 올 시즌 추신수 선수 도루가 이제 현재 17개인데요. 앞으로 도루 3개만 더 추가하면 20-20 홈런 20개 이상, 도루 20개 이상, 20-20까지 달성하게 됩니다. 네, 기분 좋은 소식이네요. 20, 네. 20 그러면 호타 준적이죠? 네. 네, 그렇죠. 장타력에다가 빨리 달리고. 네. 오늘 고맙습니다. 스포츠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일간 스포츠의 이은경 기자였습니다. 금요일 저녁 교통 상황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유보영 캐스터. 네, 정확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입니다. 금요일답게 도심권 도로들을 중심으로 정체가 무척 심한 상태인데요. 종로의 경우 도심 방면으로 용두동 사거리부터 동묘암역, 종로 4가에서 종강역 구간 속도로 못 내고 있고요. 반대쪽은 세종대로 사거리부터 용두동 사거리까지 쭉 정체고리가 이어져 있습니다. 세종대로 역시 광화문에서 세종대로 사거리 구간 양방면 꽉 막혀 있고요. 신촌로 충정로역에서 신촌교차로까지 밀리고 반대쪽 창천 3거리에서 신촌 교차로, 신촌 기차역에서 이대역 통과하기가 어렵습니다. 양화로가 동교동 3거리에서 합정역까지 양방면 속도로 못 내고 있고요. 남산 1호 터널 강남 방면으로 터널 입구 이전부터 정체가 되고 있는데 터널을 빠져나와서도 한남1 고가차도까지는 속도로 못 내고 있습니다. 강남권에서 강남대로 한남에서부터 논현역 구간 밀리고요. 이로 강남역부터 서초 우성아파트 교육개발원 입구에서 AT센터까지 속도 내기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 유보연이었습니다. 네, 경제뉴스 살펴보겠습니다. 머니투데이의 김태훈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김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나라 이 경제를 상당히 뭐라 그럴까요? 충격도 주고 많이 어지럽힐 수도 있고 또 잘 갈 수도 있는 그런 협정이겠죠. 한국과 그렇습니다. 중국 자유무역 네. 협정 1단계 협상이 끝났다고요? 네, 작년 5월 개시된 한중 FTA 1단계 협상이 1년 4개월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이달 초에 그 중국 웨이팡에서 열렸던 7차 협상에서 양국이 협상 기본 지침에 합의하면서 협상을 완료했습니다. 이번 협상에서 농수산물과 일부 제조업 분야의 민간 품목 보호 범위를 정한 후 품목수 기준으로 90%, 수입액 기준으로 85%의 수익 개방화율에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개방률이 한미 FTA나 한 EU FTA 때보다는 개방률이 좀 많이 낮은 수준이라는 점에서 아쉽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품목별 2단계 협상은 오는 11월에 개시될 전망인데요. 여기서는 지식재산권과 전자상거래 분야, 환경 등을 논의하고 정부 조달과 농수산 협력도 협력 대상에 포함키로 했습니다. 1단계 협상이 마무리되고 또 2단계 협상은 오는 11월, 12월 이렇게 개시되면은 내년이나 내후년에는 한중 간에 이런 FTA 협정이 체결될 가능성도 있겠네요. 이렇게면요. 네, 속도로 낼 것 같습니다. 예. 다음은 이명박 정권의 대표적인 금융 상품이었죠. 서민금융, 특히 미소금융. 미소금융이 사라진다 이런 소식이라고요. 네, 햇살론, 새희망 홀씨, 바꿔드림론 등 굉장히 많은 미소금융 상품들이 쏟아져 나왔었는데요. 이 상품들이 유사하지만 지원 기준이나 방법이 달라서 이용하는데 혼란이 있다는 지적이 많아왔습니다. 그래서 금융위원회가 앞으로 미소금융중앙재단과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합해서 서민금융총괄기구를 설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기는 서민금융 기능에다가 신용회복과 금융지원, 일자리 창출 등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현금 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하는 그런 곳이 많이 늘어난다. 이렇게 정부가 이제 방침을 정했나 보죠? 네,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서 세원 확보 차원에서 시행을 합니다. 일반 교습학원과 산후조리원, 부동산 중개업, 장례식장업 등 현금 거래가 많았던 업종에서 현금 영수증 발급이 의무화됩니다. 이 업종들은 이달 말까지 신용카드 단말기 등의 현금 영수증 발급 장치를 설치해서 현금 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해야 합니다. 이후 다음 달 1일부터 고객이 원하면 반드시 현금 영수증을 발급해줘야 됩니다.
네, 네. 3개월 동안의 계도 기간을 거쳐서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내년 1월부터요. 네. 네. 고객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은데 영세한 부동산 중개업 이런 쪽에서는 상당히 반발이 크겠어요. 네. 네, 오늘 경제뉴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머니투데이의 김태은 기자였습니다. 긴장하라. 아반떼를 넘어선 아반떼가 온다. 강력한 파워의 디젤 출시부터 새로운 매력을 더한 디자인까지 더 뉴 아반떼 탄생. New thinking, new possibilities. 현대자동차. 네, 오늘 뉴스 정면 승부가 한 글자로 바라본 세상은 말인데요. 2357입니다. 말이라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또 가족끼리도 서로 존중하며 말을 아껴야 하는데요. 정치하는 모든 분들도 항상 신중한 말, 신중한 정치로 국민을 보듬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런 의견 문자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으로 여러분과의 창 열어놓고 있습니다. 뉴스 정면 승부 3라운드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잠시 뒤 4라운드에서는 새남자의 정치수다 이어가겠습니다. YTN FM 캠페인 실력 있는 도시, 활력 있는 경제도시 평택이 도약합니다. 초인류 기업들과 함께 첨단 산업도시로 성장해 나가는 평택. KTX 역사 675, 대한민국 교통 중심지로 성장하는 평택. 국내 5대 무역항인 평택항을 중심으로 항만 물류도시로 거듭나고 명품 농특산물 슈퍼어닝으로 건강한 식탁을 선물하는 맑고 푸른 평택. 아이들의 꿈과 희망이 자라는 모두가 살기 좋은 도시, 이곳이 바로 평택입니다. 이상은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 평택시와 함께합니다. 4624 4520 아이들에게 처음 구구단을 외우게 할 땐 마음이 찡합니다. 이제 치열한 공부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 같아 어른으로서 미안함을 느끼죠. 그런데 정작 아이들은 즐거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모르는 공부의 즐거움을 아이들은 알고 있다는 생각. 그 즐거움이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계속될 수 있게 하는 것이 우리 어른들이 해야 할 일 아닐까요? 아이들을 잘 부탁합니다. 아이들이 만들어갈 미래를 잘 부탁합니다. 이 캠페인은 공부를 한다. 대교와 함께합니다.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 네, 뉴스 정면 승부 4라운드입니다. 이번 라운드 역시요. 여러분과의 대화창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으로 열어놓고 있고요.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 그리고 잠시 후 이어지는 새남자의 정치수다. 정치에 대한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으로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붙는데요. 의견 주시면 방송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뉴스 정면 승부 4라운드요. 잠시 쉬었다가 곧바로 이어가겠습니다. 평생 친구해. 평생 든든. 평생 챙겨줘. 평생 든든. 가족처럼 챙겨주는 참 고마운 사람. 참 고마운 사람. 교보생명 FP가 찾아갑니다. 교보생명 평생 든든 서비스. 잠은 인생의 사치라던 에디슨. 하지만 그의 열정을 지켜준 것도 깊은 잠이었습니다. 짧게 자도 깊고 편안하게. 시대의 리더와 함께한 시몬스. 당신의 인생과 함께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시몬스. 여러분, 강남 좋아하시죠? 저도 참 좋아하는데요. 강남을 누리는 위례와 미사에서 푸르지오가 10월 총 2,800여 세대를 동시 분양합니다. 위례 센트럴, 위례 그린파크, 미사 강변 푸르지오. 저도 푸르지오 참 좋아하는데요. 10월에 꼭 가봐야겠습니다. 문의 1899-1664. 푸르지오. 대우건설. 세 남자가 만났다. 세 남자의 정치 수다. 네, 매주 금요일 저녁 여러분과 함께 편하게 정치를 주제로 수다 떠는 시간입니다. 한 주간 정치권 뉴스를 살펴보고 또 다음 주 정치권도 전망해보는 시간입니다. 세 남자와 함께하는 정치수다. 지난 18대 대선 후보였던 강지원 변호사님 그리고 한겨레 정치부의 하호영 기자 자리 함께했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청취자분들도요, 우리 정치권에 하고 싶은 말들 요즘 정말 많지 않습니까? 편하게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도요,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9빼기 4는 5입니다. 0945번입니다. 변호사님. 네. 정치권에 할 말 많으시죠? 맨날 우리는 수다 떨려 나온 사람이니까 그냥 수다나 떨고 그러죠. 점수 매길 수 있나요? 점수 지난주가 이제 여야가 합쳐가지고선 그 국회에서 그 체포동의안 이석기 통과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럼 뭐처럼 그 뭉쳐가지고 아주 그냥 압도적인 다수로 통과시키대요. 네. 우리나라에서 드문 일 아니에요? 아주 드문 일이죠. 30여 명이 이제 35명인가? 네. 기권 반대 무효까지 나왔는데 그분들은 어떤 분들인지 잘 모르겠고 하여튼 그게 좀 희한해요. 허영 기자가 좀 있으면 아마 밝혀줄 거예요. 네. 30여 명이 누군가. 모를 거래요? 그게 모르게 돼 있어요. 무기명 투표. 네, 무기명. 왜냐하면 인사에 관한 문제니까 네. 이 정광판으로 못하게 돼 있어요. 네. 손으로 써서 이렇게 하게 돼 있다고요. 그래도 하 기자가 워낙 민한 기자라서 또 국회의원 한 분 한 분 다 물어갖고. 얘기 좀 해봐 주세요. 강 변호사님은 점수요? 점수에 내는 빵점이죠. 근데 제가요, 이 참 개탄을 금치 못하는 건 뭐냐면 지금 이 사건이 이제 어마어마한 사건 아닙니까? 그렇죠. 이 대명천지에 이상한 사건이 터진 건데 예. 이런 일이 터지면 국회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한 개인에서 체포동의안 통과시키는 건 당연히 하는 거고. 예. 도대체 우리 사회에 무엇이 문제가 돼서 이런 불구스름한 이런 사건이 생기느냐. 여기까지 온 그 과정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현실이 어떠하냐 이런 네. 것에 관해서 국회에서 논의를 하고 또 예. 개선책을 만들고 하라는 게 국회라는 겁니다. 투표 동의안 도장만 투표만 하고 끝내는 게 아니에요. 언론에 대해서는 아직 지적을 안 하시네요. 아니 언론에 대해서도 지금 사건 보도하냐가 정신없는데 예. 이게 아주 뿌리가 깊은 거거든요. 네. 제가 좀 무식하게 표현해서요. 예. 이건 무식하게 표현하는 겁니다. 네. 이거 빨갱이 사건입니다. 네. 요새 빨갱이란 말 쓰면 좀 이상하죠. 네. 꼭 괜히 생사람 잡는 것 같고. 텔레비전에 이렇게 자막이나 보면 빨간색이 워낙 많아졌어요. 그거 요새 새누리당에서도 빨간색 쓰니까. 근데 원래 빨갱이란 말이 어디서 나온 거냐면 네. 이 역사가 있는 말이에요. 아시다시피 막스레인이 볼셰비키 혁명을 성공한 게 언제고 1917년이죠. 네. 그때 이제 그 다음 해인가 트로츠키가 군대를 창설을 해요. 소련 예. 군대를. 예. 그게 붉은 군대입니다. 예. 그걸 적군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적군. 예. 붉은 적자서 적군. 적군파 하잖아요. 예. 그 붉은 적자예요. 네. 그리고 중국으로 넘어가면요. 그 한 10년 후에 중국에 이제 그 공산당에서 홍군이라는 걸 만들어. 홍군. 군대 이름을 홍군이라고 그래서 그것도 붉은 홍자죠. 네. 그리고 북한에서 김일성이 만든 군대가 붉은 군대예요. 네. 그러니까 이 붉은 군대라고 하는 것이 이게 우리나라에서 돌고 해서 그냥 빨갱이란 이 말이 해방 이후에 막 돌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이 빨갱이란 말이 그 내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내력이 있는 얘기예요. 우리나라에서. 예. 그래서 이제 이걸 그냥 그런 말을 좀 구태의라는 말 쓰기는 그렇다면 빨간이들이에요. 빨간이들. 빨간이들이 지금까지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는 것인데. 네. 지금 때가 어느 때입니까? 예. 이 대명천지 이런 시대에 아직도 그 빨간 생각을 하고 있으면 곤란하다 이런 얘기지. 네. 그래서 이제 이건 정말 개탄을 금치 못하고 조금 이따 이제 그런 얘기가 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과거 이제 해방 직후에 그렇게 좌우 대립할 때 이제 빨간색 어쩌고 그런 얘기 나오다가 예. 나중에 이제 독재 정권이 이제 지속이 되면서 거기에 민주화 운동이 벌어져요. 근데 이 틈새를 또 북한이 쳐들어옵니다. 네. 그게 이제 또 빨간 모습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소위 아시다시피 운동권 중에 특정한 계파가 예. 완전히 이제 요상한 이 생각을 가지고 또 대들기 시작한 게 그래서 그 뿌리가 나오는 거거든요. 네. 이거 국회에서 그냥 이러고만 넘어갈 게 아니고 정말 우리 사회에 무엇이 이런 문제를 만들고 있는 토양이 되고 있는지 어디서부터 어떻게 고쳐야 하는지를 토론하고 청문회도 하고 연구도 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건 안 하고 있으니까 한심하다 이런 얘기죠. 네. 네. 하 기자. 네. 하 기자도 할 말이 많으실 것 같은데. 저는 지금 네네. 이제 강 변호사님께서 예. 우리 사회 이 좌파라고 말해야 될까요? 좌파보다는 더 그렇죠. 더 극단에 가 있다는 거죠. 공산주의적에 가까운 예, 예. 거겠죠. 사회주의보다도 더 예. 이런 쪽에 있는 한 계보가 어떻게 왔는지 한 흐름을 이제 설명해 주셨는데 예. 하 기자하고 저희가 인사했나요? 점수 얘기가 아직 안 됐죠. 네. 근데 저는 언제나 당당하게 낙제점을 좀 면할 수 있을까 싶네요. 네. 저도 낙제입니다. 이번
뭐 고민할 것도 없죠. 예. 네. 자, 그러면은 예. 자, 낙제점을 주면서 이 우리나라 사회에 물론 사실관계가 완전히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예. 거의 공산주의에 가까운 정도로 네. 극좌라고 봐야 되겠죠. 그쪽에 있는 어느 계보 네. 이런 건 어떻게 지금 하 기자가 파악하고 있는지요. 여기 최근에 보면은 ROTC도 아니고 RO, 예. RO라고 하는 아주 참 예. 전혀 관계가 없는데 어떤 예. 사람들은 RO가 뭐야 이 자막에 글자가 빠졌냐 예. 뭐 아주 그런 지적도 하는데 RO가 뭔지 또 예, 예. 우리 사회의 이런 좌파 진영의 계보가 뭔지 또 이것은 과연 뭐 운동권이라고 말하는 이쪽 계보랑 연관되는 건지 네. 취재해 오셨죠? 뭐 간단하게만 말씀을 좀 드리면 일단 RO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요. 네. RO는 Revolutionary Organization에서 RO입니다. 그러니까 혁명 조직이라고 하죠. 혁명 조직. 예. 네. 그러니까 뭐 혁명가 조직 뭐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고요. 근데 그때 말하는 혁명은 공산주의를 말하겠죠. 국정원이 그 국회에 제출한 그러니까 국정원이 이 정부에 내서 정부에서 이제 국회에 제출했다고 봐야겠죠. 제출한 체포 동의안을 기준으로 보면은요. 북한의 사회주의 혁명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사회주의 혁명.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계보는 어떻게 돼요? 계보를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은요. 사실 RO의 단체 구성식이나 명칭, 조직도에 대한 실체는 정확하게 드러나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통합진보당에서는 이석기 의원이 무죄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간단하게 동의안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북한의 대남혁명론에 입각해서 활동해온 단체 그리고 총책이 이석기 의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 안에 경기 동부라는 그 조직체가 이것의 실체가 아니냐라고 국정원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 동부라는 곳이 막연한데 네. 성남 이쪽을 중심으로 이렇게 큰 곳인가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흔히 저희들이 그 지역을 기준으로 생각을 하면은요, 용인, 성남 뭐 이쪽 지역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쪽 지역에서 주로 활동하고 있는 진보정당 활동가들, 그러니까 통합진보당 활동가들이라고 해야겠죠. 예, 당원들 이렇게 통칭을 하는데요. 제가 조금 조심스러운 것은 그 지역에 있는 지역위원회 분들이 우리가 흔히 지금 생각하는 RO의 조직원이다 이렇게는 좀 받아들여지긴 힘들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조사해봐야 돼요. 예. 조사를 해봐야 합니다. 좀 조심스럽습니다. 네, 아직은 이제 구체적 어떤 개인이 참여를 했는지 어쩐지 그렇죠. 것은 한 사람 한 사람도 조사하기 전에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미 드러나 있는 이야기들, 예를 들면 녹취록이라든가 여러 군데서 나온 발언들, 예를 들면 전쟁이다 말이죠. 후방 교란을 한다든가 말이죠. 뭐 목숨을 건다든가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혁명 조직에서 단어가 아주 혁명 조직에서 무서워요. 말이고. 그렇죠. 우리가 지금 뭐 자꾸 빨갱이란 말 하면 자꾸 노이로제 걸리고 그러는데 이런 게 바로 빨갱이인 거예요. 우리가 자꾸 기피할 필요만 없어요. 그동안에 말이죠. 이 북한의 사주를 받은 사람들이거나 북한에 동조한 사람들은 늘 어디에 침투를 했느냐고 하면 보수 정당 쪽에도 침투를 했습니다. 보라가 있을 겁니다. 근데 거의 좀 침투하기 어렵거든. 그러니까 주로 민주개혁 세력이라고 하는 지금의 야당, 뭐 한때는 집권당이기도 했지만 지금은 야권 쪽에 침투를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한타랑으로 놀다 보니까 그러니까 진정으로 이 공산주의자가 아니고 민주개혁 세력을 위해 운동을 하는 사람들도 잘못하면 또 빠르게 놓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색깔론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많이 모의를 받았어요. 그래서 조금만 뭐 하면 넌 무슨 공산 빨갱이 쪽이냐 이렇게 모략을 받고 그래서 아주 싫어하고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고 그랬던 거거든요. 근데 빨갱이는 분명한 빨갱이고 빨갱이가 아닌 좌파는 좌파고 그런 거예요. 그걸 분명히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그동안에 그걸 못했고 완전히 말하자면 민주개혁 세력이 비빔밥 짬뽕 자탕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주 이 정치 혼란을 가져왔는데 이번에 정말 드러날 게 드러난 겁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이들에게 대체적으로 저보다는 나이가 젊으신 분들인데 카밍아웃 하세요. 빨리 카밍아웃 하세요. 젊었을 때 과익한 생각을 할 수 있고 김일성이가 그냥 할아버지같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세상을 나이를 더 먹고 보면 이성적인 생각을 가지고 가면 그것이 완전 헛개비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빨리빨리 회개 반성하고 카밍아웃하고 저 심지어는 더 나아가서 양심적 고발자가 되라. 이렇게 대한민국을 전복하려고 하는 세력에 숨어가지고 이렇게 음지에서 살지 말고 정말 양심적 고발자가 돼서 이 세상을 밝게 만드는데 기여하라. 난 그렇게 정말 이 사랑하는 젊은이들에게
저는 충고하고 싶고 공부하고 싶은 거예요. 네. 이석기 의원에 대해서 이제 체포할 때 네네. 보면은 이제 거의 대부분 YTN을 비롯해서 전부 이제 거의 생중계를 했는데 그 장면을 이렇게 텔레비전에서 보면은 아주 그 밖에서 호위대처럼 지키는 많은 분들이 있더라고요. 통합 진보당 그쪽에서 일하시는 분들 네네. 같은데 몸싸움도 있고. 네. 그 현장. 예, 저도 현장에 있었습니다. 현장에 있었어요. 아주 뭐 몸싸움이 심했던 것 같은데 그걸 지켜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으셨어요? 사실 의원회관으로 구인을 하러 온 것은 이례적이었습니다. 물론 원칙적으로는 구인은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원칙이었고요. 보통은 이렇게 공개된 그리고 특히 의원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그 장소를 정해서 다음날 언제까지 나오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전까지의 관례였고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국가보안법 그리고 내란 음모 혐의를 적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긴급하게 국정원이 투입이 됐고요. 그리고 다수의 50에서 한 100여 명 정도 되는 그러니까 경찰하고 국정원 직원까지요. 이분들이 의원회관으로 난입하면서 이렇게 그 작전을 펼쳤던 거에 대해서 사실 의원들은 속으로는 조금 불편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나은님이라고 하셨는데 또 다른 쪽에서 보면 정당. 정정하겠습니다. 공권력의 행사겠죠. 예, 맞습니다. 네, 공권력 행사할 것 같고. 자, 이게 굉장히 바쁘셨는데, 강 변호사님, 일단 이석기 의원이 앞으로 어떤 이런 법적 절차를 밟아가나요? 이제 지금 구속이 됐으니까 이제 30일 동안 국정원 그리고 검찰에서 조사를 받고 아마도 검찰에서는 기소를 하겠죠. 기소를 하면 이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문제를 두고서 무슨 뭐 내란 음모죄가 되냐, 내란 선동죄가 되냐, 국가보안법 중에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 저는 그 문제에 관해서는 이렇게 신경 별 쓰지는 않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적용 법조를 이렇게 확정을 하려고 그러면 다 더 많은 다양한 이 증거들을 수집을 해서 딱 맞는 법 조문을 찾아내는 거거든요. 여러 개가 될 수도 있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뭐냐. 이미 드러난 그 사람들의 발언 내용, 생각, 행동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을 보면 이미 이 사람들의 생각이 너무나 빠르 같아. 북한하고 이제 연계 관계가 있느냐가 이제 조사하는 과정인데 이게 참 제일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런 생각이 혼자 자생적으로 정말 이렇게 빨간 생각을 하게 됐느냐. 그래서 북한에서 쳐들어오면 이쪽에서 봉기를 해가지고 국가기관 시설을 파괴하고 이렇게 하려고 했느냐. 자발적이냐. 아니면 북한한 거에 내통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관건인데 지금 이제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들은 아마도 또 묵비권을 행사할 거야. 이게 원래 전작 전술이 그렇거든요. 묵비권 행사에서 어느 정도가 나올지는 모르지만 만약에 북한과의 관계에 있었 이런 것이 드러나면 최고 사형까지 가능합니다. 죄명도 확 달라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만일 그게 밝히지 않는 상태에서 자생적으로 여기서 내란을 뭐 선동을 했거나 임무를 뭐 어쨌거나 아니면 일방적으로 북한을 찬양 뭘 했거나라고 한다면 거기에 맞는 법 조문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건 앞으로 조사가 아주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릴 겁니다. 이 지금 구속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구속 기간이 한정이 돼 있어서 빨리 끝나겠지만 그 이외에 지금 관계된 사람들 어떤 적용 법조를 어떤 법을 적용할 것이냐 생각해 보세요. 그 많은 분들 다 조사해 봐야 알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조사하면 죄가 있는지 정말 없는지 밝혀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좀 법에 맡기고 국정원이나 또 검찰이 공정하게 정말 편파적으로 하지 말고 옛날에 소위 이거 공안정국이라고 해가지고 독재 정권자를 막 이용해 먹었거든. 그러면 또 국민들은 역풍이 불어요. 그래서 아주 공정하게 아주 정직하게 그런 수사를 하기를 기대를 하면서 이제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 변호사님께서 많은 분들, 연루된 많은 분들에서 법규가 뭘 적용될지 생각해보라 하는데 청취자분들이 이제 법조인이 아니니까 또 질문을 이런 걸 주시네요. 0469님인데요. 강 변호사님, 내란 음모랑 내란 선동이란 뭐가 다른가요? 그래서 요새 자꾸 이제 그걸 가지고 처음에 내란 음모죄라고 적용이 됐다고 하니까 영장이 청구될 때 음모죄가 되냐 안 되냐 뭐 이거 본인도 막 이제 부인을 하고 온갖 국민들이 그냥 법률 공부를 하게 돼버린 거예요. 근데 이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내란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정부를 뒤집어 엎는 거 아닙니까? 음모라는 것은 몇 사람이 아니어서 음모를 하면 돼요. 그냥 모의를 하면 되는 거예요. 야, 때려 부시자, 뒤집어 엎자. 이런 얘기하면 그냥 음모죄예요. 선동이라는 건 뭐냐. 여러 사람이 있는데 자기가 혼자서 막 웅변을 하면서 이제 꼬시는 거예요. 꼬드기는 거예요. 그게 선동죄거든요. 또 예비죄라는 게 있어요. 예비죄. 이번에 뭐 내란 예비죄. 근데 이번에 뭐 구체적 실행 계획이 있어야 되느냐 어째야 되느냐 언론에서 자꾸 이렇게 논의가 됐는데 그거 잘못된 겁니다. 그거 어떤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이 말 잘못해가지고 그 계속 뱅글뱅글 돌아가지고 원신문을 장식하고 있는데 그거 아니에요. 지금 대법원 판례에 음모죄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인 실행 계획까지는 필요 없다고 돼 있어요.
음모죄는 대법원 판례가 이미 나와 있어요. 구체적인 실현 계획까지 필요 없다. 필요 없다. 네. 모여서 음모로 하는데 그냥 내심으로 그냥 적당히 얘기하는 것만 가지고 안 되고 좀 더 구체적인 논의를 하긴 해야 되는데 예. 구체적인 실행 계획까지는 필요 없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만일에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생기잖아요. 예. 그래서 뭘 준비를 하잖아요. 예. 현장 답사하잖아요. 예. 그럼 또 예비죄가 돼. 그럼 내란 예비죄. 그럼 벌써 두 가지네요. 그렇죠. 음모죄가 있고 예비죄가 있고 선동죄가 있고 선전죄가 있고 예.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게 이런 아주 법률 공부하는 사람들이나 논의할 얘기시지. 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나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 전체에 관해서 아실 필요가 꼭 있을까 생각을 하면서 네. 중요한 건 뭐냐. 이 사람들이 한 생각과 행동들이 빨간 거냐 아닌 거냐. 그것만 우리 판별할 수 있으면 된다. 예. 어떤 법을 적용되더라도 사처벌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냉정한 이성을 가지고 정말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할 것인가. 그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으로 여러분 정치권에 대해서 이석기 의원 사태에서 할 말 많으실 텐데요. 질문 또는 의견 주시는 방송에서 함께하겠습니다. 하 기자한테 질문도 많아요. 네, 몇 가지 한번 볼까요? 8047님인데요. 앞서 이제 강 변호사님 설명해 주셨는데 이석기 의원실 앞에 계셨었나요? 현장 분위기는 또 어땠는지 또 TV에서 보기에는 정말 살벌하던데요. 앞서 간단히 언급해 주셨는데 또 추가로 하실 말씀 있나요? 그 28일 날 압수수색이 있었던 날부터 4일이죠. 거의 일주일 동안 그 앞을 지켰고요. 사실 내란 음모라는 이 혐의 자체가 가지는 엄중함만큼 살벌했습니다. 그건 당연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엄격해야 하고요. 엄중하고 살벌했다는 것을 뭘 어떻게 구체적으로 설명이 가능할까요? 사실 누가 칼 들고 있나요? 아니요, 그렇진 않죠. 그럼 왜 살벌하죠? 사실 저희들이 보통 취재를 할 때 어떤 거리낌이 없고 거침이 없거든요. 기자들 누구에 대해서 거침이 없어요? 취재원에 대해서도 그렇고 특히 이제 현장에 온 국정원 직원들이나 경찰들에 대해서요. 근데 어쨌거나 좀 저하게 되고 조심스러워하죠. 이 사건 자체에 대해서. 그리고 사실 이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요. 언론 쪽에서는 뭐 저를 포함해서요. 언론 쪽에서는 사실 이번 사건의 엄중함 때문에 통합진보당 쪽에 선긋기를 분명하게 해야 한다. 어떤 의미에서의 선긋기라고 하냐면 이 의원이 발언한 것을 무조건 부정할 것이 아니라 그것의 사실관계 분명하게 밝히고 그러면 통합진보당은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밝혀라. 이게 정말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사실 결론적으로 일주일이 흐르면서 이게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전반적인 분위기가 통합진보당의 문제만이 아니라 진보 정당, 그 진보 진영 전체까지 이 악영향을 미친 것에 대해서 사실 기자들도 이게 좌우, 진보 보수를 떠나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통진당 전체인지 아닌지는 조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이석기 의원이나 그 몇몇 사람 드러난 지금 피의자로서 조사받는 사람들은 그동안에 이 소위 주장해온 그 진보 진영 이게 아주 똥물을 튀긴 거예요. 완전히 먹물을 치워버린 거예요. 그동안에 민주개혁을 이렇게 주장을 해온 그런 이 진영들에게 그 안에 저런 사람이 있었구나라고 하는 사실이 드러나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초록은 동색으로 우리가 다 오해받지 않겠느냐는 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서 정말 이 활동을 동력을 차단해버린 그야말로 그냥 뒤엎어버린 사건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민주당이나 또 정의당이나 이런 데서 체포동의안에 당론으로 탄성을, 전 당원 자체로 기속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의원 자유에 맡게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지만 어쨌든 간에 강경한 자세를 보여주고 한 것은 잘한 일이다. 잘한 일이다. 그렇게 선긋기를 한다면 분명하게 하는 것이 옳다.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면은 본회의 표결에서 반대 14표, 기권 11표, 무효 6표, 31표가 다르죠. 네. 이게 무기명 투표 아니에요? 이게 무기명 투표인데 상당히 궁금해요. 네. 사실 초미의 관심사이기도 했습니다. 어떤 분들이 어떤 의견을 가지고 이런 표들을 던질 것인지 저는 추정으로밖에 말씀을 드릴 수 없어서 좀 조심스러운데요. 함부로 얘기해서 또 명예훼손에 걸리지 마세요. 네. 그래서 사실 진보정당 일부 의원들 그리고 정보위 일부 의원들로 추정이 되는데 왜 그러냐면요. 이번 그 사건이 국정원 개혁안이 나오는 시점이었어요. 국정원 개혁안이 나오는 시점에 압수수색이 시작됐고 그래서 아무리 이 사건의 엄중함을 생각을 하더라도 이 사건의 진실관계는 좀 알아야 하는 거냐, 사실관계는 알아야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당시 녹취록을 제외한 증거들이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외부로 공개되지 않는 정보위에서만큼은 국정원이 다른 증거도 좀 보고 이 사건의 사실관계에서 좀 더 알아보자라는 정보위원들 그리고 진보정당 쪽의 의원들의 주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반대표는 그런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를 삼는 분들이 아닌가라는 추정은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일부 의원들은 확인을 해주었는데 요즘 같은 전국에 말씀을 드렸다 큰일 나죠. 예, 그래서 반대했다, 찬성했다 이렇게. 뭐 소신 있게 밝히라고 그러세요. 뭐 밝힙니까? 조만간 밝히겠죠. 오해받을까 봐서 그러는 거거든, 그게.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그게 난 좀 안 맞는 거지. 네. 그렇게 솔직하게 정치를 해야지. 뭐가 이렇게 구린데가 있냐고. 예. 저도 이거는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두 개만 해도 돼요. 통합진보당에 대한 실망 중에 하나가 사실은 통합진보당의 강령에 비추어 봤을 때도 이번 녹취록에 등장하는 그 발언들, 평화가 아닌 폭력이라든가 아니면 북에 대한 입장이라든가 이게 위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진보당의 강령에 비추어봤을 때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국민들은 강령으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혹시나 밤에 뒤에서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지 않았냐라는 의심을 갖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당의 신뢰의 문제고 정치에 있어서의 어떤 일종의 아주 기본적인 신뢰의 문제였는데 그것을 구분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공당으로서의 좀 안타까움이 좀 있습니다. 예. 네. 5888님인데 하 기자님 녹취록 보셨나요? 그랬죠? 들어보셨나요? 보셨나요? 네. 이석기 의원이 국정원이 말한 것과 녹취록이 다르다고 하는데 뭐가 맞는 말입니까? 예, 원문을 저도 체포동의안의 수준에서 봤습니다. 그런데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녹취록이 사실인 것을 전제로 한다면 지금까지 보도가 나온 내용하고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물론 일부 단어의 조합이라든가 아니면 이야기한 것을 이야기하지 않은 것을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석기 의원이 주장하는 부분에서는요. 총을 갖고 다니지 마라라고 이야기를 한 부분이 실제 녹취록에도 등장은 합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런 부분은 좀 있는데 전체적인 사실관계에서는 알려진 거하고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처음에는 녹취록이 없는 듯하게 얘기했다가 있는 사실 결국 다 인정하는 그런 행태들이 결국은 완전히 통합진보당에 문제가 있다라는 이제 그런 식으로 가지 않습니까? 강 변호사님 볼 때 통합진보당의 향후의 진로라고 할까요? 조사를 해봐야죠. 조사를 해서 정말 통진당의 주요 인사들, 핵심적인 인사들 또는 지도부가 정말 당 차원에서 개입했을 거다라고 하는 정도로 보여진다면 당연히 해산 사유가 되는 것이고요. 그렇지 아니하고 몇몇 사람들만이 그런 것이다. 당하고는 관련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해산은 모면할 수 있겠죠. 그런데 아마도 지금까지 드러난 면들 그리고 이석기 이사람이 그 총리당에서 차지했던 지위라든가 여러 가지 보는다고 할 것 같으면 아마 정당 해산 문제도 곧 나오게 될 겁니다. 정당 해산 문제요? 네. 정당 해산이라는 건 어떻게 하기도 있냐면 헌법에 이렇게 있는데요. 정부에서 헌법재판소에 제소를 하게 돼 있습니다. 정부가요? 네. 이 회사가 아니고 이 정당은 이 정당의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됐다. 그러니까 해산시켜 주세요라고 이제 제소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럼 헌법재판관들이 9명인데 그 사람들이 모여서 한 6명 정도가 찬성을 하게 되면 해산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이러한 상황만 가지고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됐느냐. 지금 드러난 요 몇몇 사람들의 혐의는 분명히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당 자체가 그러냐. 그 문제에 관해서는 더 이제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하지 않겠나 싶어요. 이번 사태가 장기화 될 수밖에 없겠네요. 지금 장기화보다도 어차피 수사는 길어져 가는 겁니다. 그리고 국정원이라는 데는 뭐 하는 데입니까? 이런 사범들 조사하는 데가 국정원이거든요. 국정원 개혁하라는 것도 그런 거죠. 이런 것을 수사하는 기관으로 개혁하라 이거거든요. 이상한 짓 하고 다니지 말고, 딴짓 하지 말고.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이런 사건을 국정원에서 아니면 할 데가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다른 경찰도 대공 담당하는 기능도 여러 군데 있긴 있지만 이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국정원밖에 없기 때문에 국정원에서는 딴짓 하지 말고 이런 짓을 해라 이런 것을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건뿐만 아니라 그 이외에도 그런 사건이 있다면 지속적으로 수사를 해야죠. 청취자분 질문인데요. 강 변호사님 이제 워낙 법률 전문가시니까 5290님입니다. 강 변호사님 참여정부 때 문재인 의원이 국보법 위반으로 수감 중이던 이석기 의원을 특사로 풀어준 이유가 뭐였습니까? 그건 문재인 의원한테 물어봐야죠.
근데 그거는 아마 문재인이 당시에 그 청와대 민정수석이 있었대요. 네. 그런데 이제 이 사면의 절차는 어떻게 되느냐면 교도소에서도 이렇게 다 이제 의견이 올라와서 법무부 장관이 결정을 해요. 특별사면 그 심사를 해가지고. 네. 그래서 대통령 결재를 받아요. 그러니까 이제 법무부에서 정해가지고 대통령 결재 받을 때 민정수석실에서 검토를 하지 않았겠느냐, 그걸 가지고 그런 것인데, 그 당시 내용에 관해서 좀 확실하게 아직까지 드러난 게 없어가지고요. 그렇죠. 예. 제가 또 문재인 의원이 그런 권한이 있는 건 아니죠. 근데 일단 관련이 좀 있지 않냐 그런 지적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특사제도에 대해서는 저는 아주 반대하는 사람인데, 예. 이게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이 형기의 한 3분의 2 정도는 산 사람을 원칙으로 한다든가, 예. 이런 큰 기준이 있어요. 네. 그런데 매번 바뀝니다, 사실은. 매번 바뀌긴 맞는데, 보편적인 경우에는 여기 형기가 1년이라고 하면 3분의 2 이상 살았다든가, 이럴 때 이제 가석방의 대상이 되고, 그런 거거든요. 네. 따라서 이제 이 사람에 대해서 좀 특혜적으로 좀 일찍 나간 게 아니냐라고 하는 그건 이제 여러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건 좀 더 자세히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네. 새누리당 주장이죠. 문재인 의원이 좀 다소 연관되지 않았냐, 그런 이야기인데 하여간 조금 조심스러운 이야기입니다. 네. 하 기자. 네. 앞서 이제 운동권 개보 이렇게 정리는 해주셨는데. 네. 이 내란 음모 혐의로 이제 수사 당국에 체포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을 포함해서 통진당 의원 6명 전원이 네. 국방부에 60여 건의 자료를 요청했다. 예. 이게 문제가 됩니까? 사실 직접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요. 사실 관행상 다른 상임위에 있는 의원들이 다른 그 부처로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기는 하거든요. 다만 이것이 세세하게 어떤 이유로 어떻게 유출이 됐는지, 어떻게 요구가 됐고 자료가 나갔는지 좀 더 들여다봐야 합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국방부에서 대외비와 관련된 자료는 나가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정리할 시간인데 강 변호사님 한 10초 정도 하고 싶은 말씀은 딱 한번 해주시죠. 네, 저는 보수와 진보당이 네. 서로 이제 싸움박질 좀 하지 말고 화합하는 정치 좀 하세요. 누누이 얘기를 해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 앞으로도 보수도 건전한 보수가 되고 진보도 건전한 진보가 되세요. 이런 좀 빨고스러운데 쪽에서는 알겠습니다. 얼씬도 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튼튼한 타이어 들어간 금호 타이어 금호 튼튼한 타이어 들어간 금호 타이어 금호 언제나 오래오래 들어간 금호 타이어 튼튼한 트럭 타이어 금호 타이어 매장에서 신제품 RA50을 찾으세요. 소녀시대 유나예요. 신혼침대 고를 때 앉아보고 누워봐도 진짜 모르겠죠. 꽉 이게 풀어봐. 붙잠 의자야 신혼이 길어지지. 침대는 가구가 아냐. 침대 과학 에이스 침대. 해버 굿잠. 골든타임이 시작된다. 노후 준비와 골드바의 행운을 동시에 해피에이지 100 이벤트. 세제 혜택은 물론 연령 제한 없는 현대에이블 신연금 저축펀드에 가입하고 상품권과 골드바의 행운을 잡아라. 12월 31일까지 홈페이지 참조. 에이버 현대증권. 투자 손실에 유의하세요. 네, 오늘 공부하고 공연 가는 시사 퀴즈 정답 발표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해외 순방 중인데 러시아에서 열리는 여기에 참석해서 세계 경제 성장 등을 논의하고 있는데 여기는 어디일까요? 정답은 3번 G20이었습니다. 연극 클로저 티켓 받으실 행운의 주인공은요. 휴대전화 끝자리 1939 8513 4203 8922 9054님입니다. 당첨되신 분들께는요, 제작진이 따로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9월 6일 금요일 저희가 준비한 나누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